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 삭개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개사, 단사, 상사,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효, 육효는 초효부터 상효까지 6개가 있습니다. 그 6효를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자, 육효, 초육.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항상 기본으로 알아두실 게 초는 처음이란 뜻이고 육은 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상효, 맨 위에 있는 것은 육효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상효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육은 사출이율이니 부면장이라도 흉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면장이라도 흉하리라. 상활 사출이율이니 신류라면 흉해라.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적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전쟁을 하는데 출사하는 도를 적은 겁니다. 초육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육은 전쟁에 처음 나가는 거니까 출사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육이라는 것은요, 초육은 사계의 제일 처음이 되기 때문에 출사, 뭐예요? 군사를 출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뭐냐 하면은요, 군사를 출동시키되 뭘로서 해야 된다? 군율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군율이 없으면은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율자는 바로 뭐예요? 요 율자는 군법을 얘기합니다. 군율, 군법 같은 뜻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면, 군율로서 하지 않으면, 제가 이걸 해석했나요?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초육은 군사를 출동시키되 군율로서 해야 하니, 그렇지 않으면 잘하더라도, 아주 전쟁에 잘하는 건 뭐예요?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긴더라도 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한 번은 이기지만 여러 번은 이길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행운이 좋아가지고 운수가 좋아가지고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다음에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부라고 얘기했어요. 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이라도 흉하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상활. 요 상활은 다시 또 공자가 쓴 거예요. 효사는 6효를 다 누가 썼어요? 384효를 문왕의 아들인 주공께서 쓰시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붙인 것은 공자님께서 하신 거예요. 상활, 상에서 말하였다. 군사를 출동시키되 군율로서 해야 하니 신류라면은 군법을 잃으면은 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사를 출동시키는 방법, 여기는 도는 방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초효니까 군사가 처음 나가니까 군사를 출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율은 군율을 뜻하고 부면 그렇지 않으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장은요, 요 장은요, 전쟁에서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필성, 반드시 이기는 것을 얘기했어요. 반드시 이기는 거, 필성하는 거. 자, 필성하면은 원하는 걸 얻으니까 길함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길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다는 것은 전쟁에 군율이 없는데 어떻게 잘하냐. 그죠? 군율이 없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운수가 좋을 때, 새를 탔을 때는 어쩌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 행이 이기더라도 반드시 실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성이나 행위성, 그죠? 요거 잘한다는 것은 행위성이나 어떻게 한다? 행위성이나 반드시 실패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전쟁에 이기더라도 흉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전쟁에 처음에 나갈 때 군사를 출동시킬 때는 반드시 군율로서 해야 된다. 초효에서 중요한 것은 군율이 중요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2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효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군사에 출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효로 넘어갑니다. 자, 이효는 여기서 요 상 중에서, 그죠? 상 중에서 2효 양이 하나 있어요. 그죠? 요 양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은 어떤 거예요? 전체를 이끌고 있고, 양은 강하니까 용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가 있으니까 남들이 믿어주고, 그죠? 장수의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장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장인은 손자병법에 보면 어떻다 그랬죠? 지혜롭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강이니까 용기가 있고 중도가 있으니까 일로도 안 치우치고 절로도 안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부하들이 잘 따라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위험이 있을 때 잘 따르는데 그 5가지 조건, 장인의 조건을 다 갖춘 효가 바로 이 효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효를 보면은 구인은 제사하야 중할세 길코 무하니 왕삼사명의로다. 그죠? 왕삼사명의로다. 상할 제사 중길은 성천총야요. 왕삼사명은 회만방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한 다음에 하나씩 분석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인은 군사일에 있어서 있을 제자잖아요. 그죠? 구인은 군사일에 있어서 중도로 하기 때문에 일로도 안 치우치고 절로도 안 치우치고 중도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자리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도로 하기 때문에 길하다는 것은 거듭 설명을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고 사계에서 원하는 것은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원하는 것을 얻고 허물이 없으니 참 장수로서 잘한다. 뭐를 받아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수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래서 왕이 3번 명령을 내려도다. 최고다, 잘한다, 믿는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다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그죠? 왕이 3번 명령을 내리도다. 상활 상전에 말했다. 또 공자가 또 설명을 잘 하셨어요. 군사일에 있어서 중도로 하여 기람은 천자의 총애를 받는 것이요. 천자가 완전히 총애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천자의 총애를 받는 것이요. 왕이 3번 명령을 내리는 것은 주역에 3번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왕이 3번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군주가 되면 누가 명령을 내리죠? 군주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군주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군주는 이 장군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온 백성을 다 챙겨야 돼요. 군주가 3번 명령을 내리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다? 만방을 해유하는 것입니다. 군주가 한 사람만 장군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방을 해유하기 위해서 그런 장인의 조건을 다 갖춘 이효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분석해서 해석합니다. 자, 중할세 여기 나왔죠. 구인은 군사의 일에 있어서 중할세. 중하다는 것은 하나, 둘, 4개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위에 있다. 가운데 자리에 있어서 뭐를 지킬 수 있다? 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행할 수 있다. 중도를 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길하다는 것은 여러 번 표현 나왔어요. 뭐라고요? 길하다는 표현은 덕소원야라. 원하는 걸 얻는다. 자, 여기서 사원야는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다. 누구를? 대중을. 많은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
여기서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잘못됐을 땐 한 나라를 바로잡고 전체 한 군이 잘못됐으면 군을 전체를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그죠? 그러니 중도로서 해가지고 전체를 잘못된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으니 길하고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말이야.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장군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정말로 장군의 역할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완전히 믿어. 3번이란 말이 여기서 가끔 나옵니다. 주역에서 자, 요 3, 4할 때 3번이라는 표현이 여러 나와요. 3번은요, 지극히 믿는다. 3번은 조금도 의심 없이 어때요? 임금이 명령을 해놓고 약간 의심이 있으면 그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체를 시켜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3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조금도 의심 없이 장수를 믿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번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믿는다 그런 얘기.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기서 천은요, 천자를 얘기합니다. 천자. 천자의 총애를 받는 것이요. 왕이 3번 명령 완전히 믿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 장군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임금은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전체가 다 뭐 하게 된다? 편안하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회 만방야라. 만방을 뭐 하는 거예요? 해는 만방을 갖다가 끌어안는 거, 만방을 포용하는 거야. 우리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저기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 전체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정신일까요? 나처럼 전체를 사랑하는 거. 그걸 갖다 바로 인의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자가 평생 동안 말씀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중에서 아내에 대해서는 몇 달을 인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몇 시간도 못 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의 개념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천지 만물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만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하나로 여기는 그 정신이 바로 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정신을 보면은 만방을 회유한다는 것은 한 나라만 아니고 전체를 하기 때문에 출정하여 군사를 출동시켜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회를 끝내고 3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회 봅니다. 3회는 여기 해당됩니다. 3요, 3번째예요. 6은 음이란 뜻이고 3은 3번째란 뜻입니다. 자, 6, 3은 사옥 여신이 흉하니라. 사옥 여신이 흉하니라. 상활 사옥 여시면 대무공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6, 3은 어때요? 먼저 해석을 하면은 군사가 출동하여 혹 요 수레 여자입니다.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올 것이니. 무섭네요. 전쟁해가지고 패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우리 그랬어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출정하라고 그랬는데 더 미루기 위해서 오늘 출정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 말을 거역한 게 돼가지고 감옥 가게 됐잖아요. 대신에 누가 갔습니까? 원균이 나아갔어요. 출정해가지고 본인도 죽고 그 많은 군인들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출정할 때 점을 쳐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안 가요. 이순신 장군도 출정을 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를 할까요? 치우라는 장군한테 기도를 해요. 치우. 옛날에 진시황도 보면은요, 출정할 때는 치우한테 하고, 무왕도 출정할 때 강털공이랑 같이 출정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바로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치우한테 가서 기도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면은요, 군사가 혹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올 것인 흉하다. 이거 흉할 정도가 아니죠.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망하는 건데요. 상할 사옥 여시면 군사가 출정하여 혹 시체를 싣고 돌아온다면은 크게 공이 없는 것이다. 자, 이걸 분석해 볼게요. 자, 요 왜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지 봐야 돼요. 왜 사묘가 왜 시체를 싣고 돌아오는지.
자, 요 삼효를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음으로서 양자리에 거했어요. 자, 제자리가 아니에요. 양자리에는 양이 와야 되는데 음으로서 양자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제약. 자, 음으로서 음이면서 양자리에 거했고, 제주는 약하면서 뜻만 강해. 능력은 부족한데 재능은 약한데 해야 되는 의지만 강해. 그래가지고 재지 않고 학 전쟁에다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제주는 약하는, 제주가 약하다는 것은요, 음이란 뜻이에요. 요 제주가 약하다는 것은 음을 나타내요. 음은 양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죠? 음을 나타내고, 뜻이 강하다. 요거는 뭐예요? 뜻이 강하다. 요것은 양자리, 양위. 양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게 있어요? 중도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가 없는 거예요. 중도가 없고 중도를 지나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초효는 중도에 미치지 못하는 거, 삼효는 중도를 지나치는 거.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전쟁에 나가면은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오니 흉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자를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요 대자를 가지고 둘로 봅니다. 첫 번째는 대군에게 그런 뜻으로 봅니다. 대군에게 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군은 뭐예요? 전쟁을 하는데 삼효가 이끌고 가니까 삼효를 대군으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오효는 천자고 삼효는 제일 아래에서 맨 윗자리 있잖아요. 네 개에서 맨 윗자리니까 제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군이라는 표현이 있고, 두 번째는 부사로서 그냥 크게 공이 없다. 크게 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누구 것이 옳고 그러다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견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효는요, 아주 이 삼효가 우리가 점을 쳐서 삼효가 나오면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전쟁 같은 데서 이게 나오면 대패하기 때문에 전쟁을 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출정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나가는 효가 바로 사효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효를 볼까요? 자, 사효는 6개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에 해당되죠. 그죠? 육사는 뭐예요? 사자찬이 무구로다. 상활 자차 무구는 미실상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자차. 군사를 주둔시키는데 물러나 주둔시키니, 자자는요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자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주둔시켜요. 딱 전쟁을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강해 보여요, 적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발짝 두 발짝 물러서 가지고 군사를 주둔시켜 가지고 그 군사를 잃지 않고 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육사는 뭐예요? 군사에 있어서 군사를 주둔시키는데 물러나 주둔시키니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죠. 왜? 군사를 하나도 안 잃었으니까. 그죠? 상활. 군사를 물러나 주둔시켜 허물이 없다 하면 뭐를 잃지 않는 것이다? 상도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왜 이 사효는 물러나 주둔을 시킬까요? 왜 자차를 했을까요? 물러나 주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음자리에 음이 왔어요. 이음 그 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양자리, 음자리, 양자리, 음자리. 음자리에 음으로 와 있어요. 그럼 제자리는 일단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음자리에 제자리가 있으니까 어떤 걸 알아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 나는 유약해서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음자리에 음이 있어 유약해서 나가봤자 내가 이길 수 없어. 야, 우리
군사를 갖다가 다 뭐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 주둔시켜 가지고 허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군사가 나갈 때는 뭘로 나가야 돼요? 자, 군사를 갖다가 출동시키고 나갈 때는 반드시 강함과 용맹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현은 음자리에 음으로 와가지고 유약해요. 그렇지만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를 알아요?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상자는 뭐냐면요. 요 상자는 뭐예요? 떳떳할 상자예요.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떨 때 떳떳할까요? 군사의 도는 출사지도. 그죠? 군사를 출정시키는 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때가 제일 중요해요. 때가. 그래서 뭐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하게 행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요. 자, 군사를 출정시키는 방도는 때를 따라서 보니까 내가 때가 나갈 때가 아니야. 중도도 없어. 유약해. 나갈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마땅함을 행해야 된다. 마땅하게 행해야 되는데 때를 보니까 마땅하지가 않아. 중도도 없어. 용감함도 없어. 물러나가지고 때가 아니니까 우리 부대를 다 잃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때를 따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상에 해당됩니다. 상도. 군사를 출정시키는 상도가 바로 때를 따라서 마땅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를 마치고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고는 전유검 이어든 이 집은 하면 무구리라. 장자솔산이 제자 여시면 정이라도 흉하니라. 자, 이 지수사께에서 오효는요 뭐예요? 군사를 출정시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예요. 그래서 좀 깁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유고는 밭에 새가 있으면 잡는 것이 이로우니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다. 어떻게 했을 때 밭에 새가 있을 때 잡아야 허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장자솔산이 장자가 뭐를 해야 되니 군사를 거느려야 하니 제자가 여럿이 제자가 부족한 사람이 거느리면은 시체를 수레에 싣고 돌아올 것이니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것을 분석합니다. 전유검이어도. 자, 전유검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전유검은 먼저 범하지 않는다. 먼저 범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돼요. 왜? 양자리지만 음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범, 먼저 범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을 갖다가 밭에 짐승이 들어왔을 때 잡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은자가 있어요. 은자는 말하다 이 뜻이 아니고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어조사. 말을 고르기 위해서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누구에 해당될까요? 제자는 삼효 뭐 이런 거 그죠? 삼효. 그다음에 삼효나 또 누가 있어요? 다른 효. 이효가 아닌 삼효나 사효.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장군을 시키고 군사 전체를 이끄는 사람을 시키면 어떻게 된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상할, 오에 대한 상할에 장자솔사는 장자가 군사를 이끌어야 하는 것은 중도로서 행하기 때문이요. 제자 여신은 여러 사람이
더 내리면은 시체를 술에 싣고 돌아온다는 것은 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전쟁을 할 때는 장군을 갖다가 교체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믿고 전쟁을 해야지 여럿이 주장하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표입니다. 자, 상륙입니다. 상륙은 대군이 유명이니 개국 성가의 소인무룡이니라. 상할 대군 유명은 이정공야요. 소인무룡은 필남방야 일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상륙은 전쟁이 끝난 상태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뭘 합니까?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 사계의 마지막 효니까 전쟁이 끝나고 농공행상을 하는데 대군이 명령이 있을 것이니 전쟁을 이기고 이제 장군이 명령이 있을 것이니 개국성가에 나라를 열어주고 가문을 이어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소인은 쓰지 말아야 된다. 소인은요 이를 따라서 행동해요. 그래가지고 난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활 대군 유명은 대군이 명령이 있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이다? 공로를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요. 공로를 바르게 평가해가지고 상을 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소인무룡은 소인은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순자에 보면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치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치세는 군자에게서 나오고 난세는 소인에게서 나온다. 자, 그런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순자에 보면은 치세 잘 다스리는 세상은 반드시 군자에게서 나오고 난세 세상이 혼란하게 되는 것은 소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개국성가에 이제 농공 행사를 할 때는 그렇다고 소인이라고 해서 그냥 두면 또 반란을 일으키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으로서 상을 보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맡기거나 전체 다스리는 일은 시키지 말고 뭐를 해야 돼요? 물건으로서 포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공자 제자 중에서 보면은요 아직 자로가 장군이 되기 이전에 전쟁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상으로 처음에는 줬어요. 나중에 이제 장군도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장군의 소질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는 나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다 행상을 했던 거죠. 자, 오늘은 사계는 전쟁에 관한 사계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사계를 끝내고 그다음에 빚계, 수지 빚계, 딸을 빚자. 자, 장군이 아니 훌륭한 사람이 뭐가 돼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그 훌륭한 임금을 잘 따라요. 그래서 딸을 비로 이어지는 빚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